오늘 대통령이 2시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한 30분 가량 가깝게 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진짜 국민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토로하는 그런 절절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A4 용지 이게 포인트가 9포인트였는데 제가 여기서 눈이 나빠져서 1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반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 방송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 진정성이 네. 힘을 쫙 빼고 이렇게 호소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잖아요. 네. 고발 뉴스에도 올라옵니까? 있습니까? 저는 네. 구독자로서 그 좀 희망사항 좀 올려주세요. 고발. 이매진 저 아니 KTV에 다 그것도 있는데 보는데 고발 네. 뉴스에도 좀 고발 뉴스 온 김에 한 번에 쫙 그렇게. 이렇게 보게. KTV에 있는 거 다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아니 다는 말고 네. 요런 그러니까 이렇게 걸로. 보라고 하시는 네, 정도. 네, 이 요렇게. 정도의 예, 무게감 그래서 있는 거. 네, 이재명 TV에서 KTV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딱 한 번에 보고 나가게.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그 저작권 아이고. 문제가 있나요? 저작권 없어요. 좋네요. 근데 저는 또 PD들만 KTV 거를 우리가 숏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는 건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 건데 우리가 딱 가져다 놓으면 그럼 KTV 거 말고 이재명 TV 거를 그냥 통째로. 그게 그거예요. 아니 하여튼 KTV 거 같은 겁니다. 소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기대요. 알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 하셨는데 기본 사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하자라며 이게 한 페이지 반 정도를 기본 사회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아주 요 앞부분도 사실은 기본 사회와 관련된 얘기 한 2페이지 정도 한 15분 가량 정도 연설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기본 사회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2페이지네. 이게 성남 시장 시절부터 그렇죠. 네. 네. 15년 이상 이거 준비했죠. 좀 정책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네. 미래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나 아니면 생산 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네. 그러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언젠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소위 기본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과격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선각자였잖아요. 선각자. 10수년 전에 이미 지금 이 사회가 올 줄 알고 빨갱이라는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주변의 학자들이랑 엄청나게 자료를 만들어서 책도 내고 그죠? 그랬죠.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이 이제 기본 사회에 최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생긴 것 같아 다행스럽다. 기본사회위원회도 이제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을 혁파하는 과정에서 개혁이라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제 아주 답을 내야 되는데 그 싸움이 돼 버리니까 지금 요 얘기를 왜 밑자락을 까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로봇 지금 현대차인 걸로 아는데 지금 피지컬 AI 로봇가 작업 현장으로 들어오는데 한 대도 허락을 안 하겠다. 노조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근데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게 과거에 그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하는 거. 러다이트. 그 네. 다음에 마차가 기득권인데 철도가 기관차가 다니니까 네. 말보다 빨리 다니면 안 되도록 음. 조치를 했었다는 거 아니야 기관차를. 그러니까 그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반대하고 막아서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의 대통령인데 노조가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수도 많고 그렇죠. 노조가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굳이 대결하지 않죠. 그렇죠. 입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대 입장 가지고 국민 설득하려고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그야말로 제목을 왜 어쩔 수가 없다로 정했을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거예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더 오차도 적고 뭐 이렇게 되니까 비용도 그렇고 뭐 기업이라는 건 돈 벌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만 고민하겠죠.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단기적으로 5년, 10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30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짜야 되거든요. 빨리 짜야지. 그 숙제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회적 대타협이고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노동자 중에서 50살이 넘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일하다가 정년하시고 이래야 돼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새로운 노동시장이 열려야 되잖아요. 돌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 짜야 돼요.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사회로 가야죠. 이제 기본소득인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근데 다행인 게 정말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있어서 다행인 게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튼실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히 최대 노조에 대해서 자 받아들여라 말이야 변화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대안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진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의 오프닝은 이거였어요. 이거.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만큼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공직자 중에 얼마나 있을까? 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쉽고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야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제 청 간에 불협화음이 드러날까봐 얘기 안 하다가 너무나 개혁 입법이 더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이든 뭐 행정 조치로 그냥 일단 하자 속도감 있게 필요하다. 근데 정말 화나는 대목은 트럼프가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이라도 오늘 갑자기 90개가 통과돼요? 오늘 통과는 안 되고 합의를 했죠. 합의했죠. 아니 그러면 그 합의를 왜 이제서야 트럼프한테 조인트 까인 다음에야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거 하는 데잖아요. 좀 대우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도 필리버스터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쭉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데 정도껏 해야죠.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정치권 보도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출입처 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처를 저는 통일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당 출입 기자, 야당 출입 기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란당 출입 기자는 내란당 쪽 관점으로 기사를 써요. 그러면 안 되거든. 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기책 사유를 물어가지고 뭐 이번 관세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내란당 때문이다. 그렇죠. 라고 적시를 해주던가. 근데 맨날 보면 뭐 여야가 뭐 잘못했고 뭐 국회의 문제입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멘트를 나눠서 하잖아요. 여당 출입 기자가 여당 쪽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당 출입 기자가 야당 쪽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듣기에는 중립적으로 둘 다 엉망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분열적인 리포트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종편에서 하루 종일 물고 뜯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맨날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이렇게 해. 근데 그렇지 않거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 여당 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국민들이 주도한 주권 국가인데 국민 대표가 없어.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항상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만, 내란당 입장만 얘기하니까 이게 뭐 진전이 없고 그냥 50대 50인 거야. 근데 실제로 어떤 의견을 가진 뭐 이렇게 심유진 변호사님 같은 분이 딱 그리고 오창익 국장님 이런 분들이 딱 나와서 제대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항상 기계적 균형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언론이 전혀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SBS 토론 프로그램 없어졌고 옛날에 네. KBS도 ETV 토론 프로그램 있었는데 없앴고 100분 토론 겨우 하나 있는데 기계적 중립만 있고. 그렇지. 좀 아쉬워요. 토론이 사실 많아야 되잖아요. 토론하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전 공론화 같은 경우도 전 제 친구들 저희 다 환경운동 가지만 저는 공론화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럼요. 얘기하고 말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아니 하자. 근데 공론화 한다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 말고 진짜 배기 공론화를 하자.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그런 거 많이 했고 경기도지사 때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국정 운영을 그렇게 가죠. 객관적인 자료 뽑아놓고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숙고하고 그리고 제대로 정말 토론해보고 1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설계해보자. 이렇게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죠. 언론이 토론의 마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무슨 대선할 때 윤석열 봐요. 3번만 나오면 꽝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왜냐면 토론하면 뽀록 나니까 아리백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면 그냥 대답만 하려고 그러고 그럼 언론이 후보에 대해서는 좀 주도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안 나온다면 다른 사람하고 둘이서라도 하거나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를 언론이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이해 당사자 같이 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자, 네.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온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자기 참모들 앞에서 그냥 메타포, 은유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